최근 인도에서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업체인 한화 디펜스 시스템의 지대공 무기 시스템인 비오가 러시아의 퉁구스카와 판치르 S1을 물리치고 인도 국방부의 선택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러시아 측에서는 인도 국방부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즉각 반발하였으나 인도 측은 러시아 무기들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반박하였습니다. 구소련 시절부터 러시아는 군사 강국이자 주요 재래식 무기 수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러시아 무기는 점점 시대에 뒤처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 원인은 러시아의 경제 문제도 있고 러시아의 낙후된 전자기술도 있겠으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미국의 소수 첨단 무기를 중시하는 군사 독트린이 소련과 러시아의 가성비가 좋은 무기의 대량 생산을 중시하는 군사 독트린보다 우월하다는 것이 오랜 세월이 지나 전장에서 실전적으로 증명됐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소련 시절부터 미하일 투하체프스키의 종심작전 이론을 지금까지 기본 군사 독트린으로 삼아왔습니다. 종심작전 이론은 나치 독일의 전격전과 유사하지만 공중작전 개념 등이 추가되어 교리적으로 더욱 발전된 이론으로 소련의 2차 대전 영웅인 게오르기 주코프 등에 의해 일본 제국과 나치 독일을 상대로 그 위력이 입증되었습니다. 종심작전 이론은 대량의 집단군의 물량 공세로 전선에 커다란 충격을 줘 항공전력과 보급부대의 유기적인 지원을 받으며 적의 중심까지 진출해 방어를 완전히 와해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전략이 성공하려면 중심 진출을 위한 끊임없는 생산력으로 물량을 뒷받침하는 게 핵심인데 2차 대전 당시 땅크를 무한정으로 찍어내는 소련의 무서운 생산력은 이 독트린 성공의 핵심 요소였습니다. 일본군과 독일군을 초스피드로 무참히 밟아버린 소련의 종심작전에 대한 미국과 서방의 공포심은 대단했습니다. 60년대에는 유럽 지역으로 무한정 몰려오는 소련의 땅크 웨이브를 막기 위해 나토군 병사들에게 개인용 휴대 핵무기를 배치하는 정신나간 자살폭탄 전략을 채택하기도 하였습니다. 반면 미국은 첨단 무기를 중시하는 효율적인 전투를 중시했습니다. 이 같은 전투 방식은 베트남 전쟁에서의 비정규전 전력에 밀린 실패로 인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전자기술의 발달과 미군의 공지합동전 교리의 접목으로 1991년 걸프 전쟁에서 그 가공할 만한 위력이 증명되었습니다. 당시 미군은 이란 이라크 전쟁으로 실전 경험이 풍부하고 북한의 재래식 전력보다 우위에 있던 이라크의 재래식 전력을 최소의 희생으로 짓뭉개버려 냉전 이후 미국의 천하가 왔음을 보여줬습니다. 이 전쟁으로 향후 전쟁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으나 러시아는 소련의 해체 후 국내 정치 불안으로 이런 군사 패러다임 전환을 캐치하고 개혁을 할 여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종심작전 이론의 땅크 웨이브는 이미 1980년대 소련의 실패로 끝난 소련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대전차 화기의 발달로 인해 무자헤딘 같은 비정규 전력에 의해서도 막힐 수 있다는 게 증명됐지만 러시아는 아주 최근인 2008년까지도 이런 독트린을 고집해왔습니다. 러시아가 정신을 차린 건 2008년 러시아가 조지아를 침공한 남오세티아 전쟁에서였는데 러시아는 전쟁 초반에 예전부터 하던 방식으로 물량을 쏟아부어 적 중심 진출을 시도했으나 각종 미국산 첨단 대전차화기로 무장한 조지아군에 의해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비록 전쟁은 러시아의 승리로 끝났지만 한낱 소국에 불과한 조지아에 고전한 것은 러시아의 엄청난 충격으로 남았습니다. 혹자는 이를 구소련식 전략의 종말이라고 부를 정도로 러시아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남오세티아 전쟁에서 교훈을 얻은 러시아는 이후 대대적인 군 첨단화와 군축을 시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서방의 각종 제재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그 진행이 아직도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이렇듯 시대의 변화와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러시아의 군사 독트린과 무기체계는 상당히 시대에 뒤처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아직도 종심작전 이론을 기반으로 한 집단군 충격을 중시하고 있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점이 많습니다. 북한의 재래식 전략은 압도적인 물량과 화력을 투입해 전선에 강력한 충격을 가한 후 최단기간에 적지 중심인 서울을 점령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기본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전략은 한국전쟁 때나 과거의 남북한의 재래식 전력 차이가 크던 시절에나 먹히지 지금 시점에는 첨단 무기로 무장한 대한민국 국군 전력 단독으로도 충분히 북한군을 역관광시킬 수 있는 게 현실입니다. 국력에서도 밀리고 재래식 전력에서도 밀리는 이런 냉혹한 현실을 북한 지도부도 당연히 알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북한 지도부는 비대칭 전력인 핵무기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물량 위주의 재래식 전력의 효용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드러난 남오세티아 전쟁의 교훈은 한국군의 미래에도 중요한 과제를 남기고 있습니다. 한국군은 징병제에 크게 의존하면서 대규모의 비숙련 병력을 유지하고 있는데
첨단 무기와 유기적인 정보 자산의 효율적인 운용의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는 현대 전장에서 과연 이러한 병력 운용이 실전에서 적합한지 진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영상 즐겁게 감상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